안녕하세요. 존스타일의 존입니다. 2025년 5월 3일 앤서니 알바니지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이 하원 150석 가운데 76석을 훌쩍 넘기면서 연방 총선에서 승리하며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21년 만에 연임에 성공한 첫 호주 총리가 되었다는 의미 있는 승리였기도 했는데요. 올해 초까지만 해도 물가 급등 등 경제 실점으로 재집권 여부가 불투명했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호주에 대한 관세 공격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지지율이 살아났죠. 반면 이민 반대, 공공부문 감원에 정부 효율부 등 트럼프 행정부와 유사한 정책을 내세웠던 보수 자유당은 안타깝게도 지역구까지 내주는 참패를 당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부동산 정책이겠죠. 호주는 급속히 늘어나는 인구의 수요를 충족할 만큼 충분한 주택 건설을 하지 못해왔습니다. 주택 공급이 높아지는 가장 큰 장애물은 많은 빌더들이 팬데믹 이후 파산하여 충분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약화되었죠. 여기에 제한적인 도시계획법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주를 원하는 곳에 주택을 짓지 못하고 설사 짓는다 하더라도 인허가를 받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러한 공급 부족 이슈가 누적되어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시드니 평균 주택가격은 120만 불로 지난 5년 새 39.1% 상승한 데 비해 임금 상승은 그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부동산 관련된 정책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오늘은 노동당의 여러 정책 중에서도 주택 관련 공약과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부동산 정책들을 보면 첫 주택 구매자들을 위한 정책 강화 부분이 많은데요. 첫 번째는 첫 주택 구매자들을 위한 10만 채의 새로운 주택 건설입니다. 이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부는 활용도가 낮은 정부 소유 토지를 살펴보고 주정부와 협의해 토지 사용 규제 해제, 구역 상향 조정 및 계획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100억 달러의 투자 규모로 이루어질 것이며 20억 달러는 보조금, 80억 달러는 무이자 대출 또는 지분 투자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10만 채의 주택은 투자자로부터 분리된 순수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만 제공될 예정으로 이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겠죠. 두 번째는 퍼스트 홈 개런티 제도의 확대입니다. 이 제도는 첫 주택 구매자가 5%의 디파짓만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주택 가격의 15%를 보증하여 LMI를 피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적격 사항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크게 변경되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간 인원 폐지. 기존 제도는 연간 약 3만 5천여 명만이 이 혜택을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 인원 제한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 소득 제한 폐지. 현재 개인 12만 5천 불, 공동 20만 불 이하의 소득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소득 제한 폐지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부동산 상한선 가격 상향 조정. 현재는 지역별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죠. 예를 들어 뉴사우스웨일즈의 시드니, 뉴카슬, 울릉공처럼 인구 25만여 명이 넘는 대도시는 90만 불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지만 이를 상향 조정하여 150만 불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모든 정책에 예상되는 시행 날짜는 2026년 1월입니다. 다음은 How to Buy. 이는 2024년 6월 30일에 종료되었던 Shared Equity Home Buyer Helper 제도와 비슷해 보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시행 날짜는 나오지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2025년 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최소 2%의 디파짓을 가진 구매자가 연방정부로부터 신규 주택 비용의 최대 40%, 기존 주택의 경우 30%를 기여하여 이에 대한 지분을 정부가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첫 주택 구매자는 더 낮은 보증금과 적은 규모의 모기지로 상환액을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부의 지분을 점진적으로 매입할 수도 있습니다. 헬프 투 바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은 120만 채의 신규 주택 건설. 호주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의 주택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430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며 이는 향후 5년간 지속될 것입니다. 다음은 외국인 소유권 규제 강화. 2025년 4월 1일부터 호주인이 더 많은 재고를 보유할 수 있도록 외국인의 기존 주택 구입을 2년 동안 금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신규 주택 구매는 여전히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노인, 여성, 가정폭력 피해자 등 사회 취약계층들에게 긴급 피난처를 제공하기 위하여
12억 달러를 투자하는 Support for Crisis Accommodation의 연방 임대료 지원 서비스, 하우징 오스트레일리아 퓨처 펀드를 통해서 5만 5천 채의 어포더블 하우징과 소셜 하우징을 건설하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 중인 제도, 이로 인해서 사회주택 대기자의 명단이 감축되고 있죠. 지금까지 노동당의 새로운 정책과 지난 정부 때 발의하여 현재 진행 중인 정책에 대해서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120만 채의 신규 주택 공급, 첫 주택 구매자들을 위한 10만 채의 주택 공급 약속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긍정적인 시선 뒤에 부정적 시선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토지 가용성과 계획 장애물을 감안할 때 얼마나 빨리 공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공급이 충분히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구매자 지원 확대가 주택 가격을 급하고 큰 폭으로 상승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노동당의 부동산 정책은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비용 완화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 인력 부족, 여전한 고금리, 생산성 저하 등으로 실현까지는 여러 도전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이 정책들이 어떻게 실행될지 제 채널에서는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존스 다이어리의 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